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KRC의 김종식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빌레이 장비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낡아서 새로 살 계획이 있으시거나 새로이 클라이밍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 제가 장비를 지금 차고 있는데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총 10가지예요. 자, 왼쪽에 차고 있는 5개는 기계식이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차고 있는 5개는 튜브식이라고 하는데요. 기계식은 이렇게 줄이 장비만을 통과해요. 비너를 통과하지 않고. 물론 이 장비를 잡아주는 것은 비너가 되겠지요. 반면에 튜브식은 줄이 장비를 통과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줄이 비너를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은 기계식 장비는 이렇게 한 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튜브식 장비는 두 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줄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한 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도 있긴 있어요. 기계식 장비는 기본적으로 빌레이 장비예요. 따라서 이 제품들의 매뉴얼을 보면 하강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아주 느린 하강만을 해라, 짧게 이렇게 권장하고 있죠. 하강기가 아니라는 거. 자, 반면에 튜브형 장비는 이렇게 빌레이도 볼 수 있고 하강도 할 수 있다는 거. 하강, 이렇게 하강도. 네 번째 특징은 기계식 장비는 로프의 굵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장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적인 트렌드는 8.5mm에서 11mm까지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튜브식 장비는 줄의 굵기에 제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심지어 이렇게 얇은 줄도, 이렇게 두꺼운 줄도 가능하고 이렇게 얇은 줄, 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다만 줄이 얇았을 경우에는 유통 흐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 기계식이 튜브식보다 평균 2배 정도 무겁다는 거. 또 한 가지 특징은 기계식 장비는 비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 반면에 튜브식 장비는 비너에 직접 로프가 통과되기 때문에 어떤 비너를 쓰냐에 따라서 성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비너를 쓸 것인가 고르기가 어려우면 같이 그 장비와 세트로 제공되는 비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몸을 하고 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패칠의 그리그리 2입니다. 패칠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자, 줄을 내어줄 때 자, 앞줄을 빼고 뒷줄을 밀어주면서 이 방식, 또는 뒷줄을 한 바퀴 감아서 손에다가 끝을 잡은 다음에 네 발을 함께 눌러주고 엄지손으로 이렇게 빼주는 방식. 근데 이 방식은 좀 쉽질 않아요. 줄이 가늘거나 아니면 세 줄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원만한데, 줄이 두껍거나 아니면 조금 낡았을 때는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 방식 쓰지 않고 그냥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장비 일부분이 앞으로 밀리면서 제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밀리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밀리죠?
그러면서 제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충격 흡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은. 근데 또 그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인 그리그리 2였습니다. 두 번째 기계식 장비인 트랑고의 베르고입니다. 이 장비는 뒤에 구멍이 있죠. 여기에 검지를 대고 앞에 검은색 지문처럼 생긴 부분에 엄지를 대고 살짝 틀어준 다음에 줄을 내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건 뭐 아무리 줄을 빨리 줘도 전혀 걸림 현상이 없죠. 리딩자에게 줄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유일하게 기계식 중에서 밀림 제동 방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등반자가 추락했을 때 즉각 제동이 되죠. 즉각 제동이. 그 대신 충격량은 좀 있겠죠. 같은 브랜드의 예전 모델인 신찌를 버전업 시킨 제품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신찌가 어떤 단점이 있었냐,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신찌는 이렇게 제동이 된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려고 할 때 이게 너무 뻑뻑했어요. 그래서 힘주다가 탁 풀리는 순간 순식간에 등반자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사고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제품은 그게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동이 된 상태예요. 지금 제 몸에 허공이 떠 있는데, 자, 이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지금은 탁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최대의 단점이었던 툭 떨어지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네요. 자, 세 번째 기계식 장비인 매드락의 라이프 가드라는 장비입니다. 자, 얘도 사용법은 패칠의 그리그리랑 똑같습니다. 자, 앞줄을 빼주고 뒷줄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그리와 민감성의 차이인데, 민감성. 자, 이 정도면 그리그리는 걸렸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안 걸려요. 이 정도速度. 좀 더 빨리 잡아야 된게야 얘가 걸린다는 거죠. 방식은 똑같은 밀림 방식인데, 자, 그러면은 그거의 장점은 뭐냐? 줄을 내어주기 좋다는 거예요. 왜? 안 밀리니까, 안 걸리니까 줄 내어주기 좋죠. 다만 슬랩 같은 완만한 데에서 떨어 추락할 때 얘가 제동이 안 되거나 늦게 되거나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기계식 장비 중에서 가장 가볍다는 거. 네 번째 기계식 장비인 베알의 버디라는 제품입니다. 내어주는 거 방식 똑같아요. 자, 얘는 그리그리 2하고 뭐 민감성 등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해서 저는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자, 유일한 차이점은 무게가 그리그리 2에 비해서 조금 무겁다는 거, 25g 무겁다는 거. 자, 캠프의 마틱이라는 장비입니다. 자, 기계식 장비 중에서 얘가 유일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장비들은 장비가 반으로 이렇게 열려요. 근데 얘는 안 열려요. 그래서 튜브처럼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줄을.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자, 여기에 둥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에 고리를 이렇게 감은 다음에 장착을 하는 장비예요. 마틱의 또 다른 유일한 점, 안티 패닉 기능이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제동이 된 상태에서 빌레이어가 줄을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당기다가 당황해서 레버를 확 당기면은 등반자는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얘는 그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내려주다가 순간 당황해서 확 당겼어. 자, 이랬을 때 제동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100% 제동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씩 밀려요. 아주 만만하게 조금씩. 그죠? 그다가 다시 내려줄 때는 일단 놨다가 다시 서서히 당겨주면 내려가고, 다시 또 완전히 당기면 또 제동. 자, 이 기능은 탭질의 그리그리 플러스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그리그리 플러스 사용하면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안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추하는데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식 빌리기 장비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튜브식 장비 첫 번째 블랙 다이아몬드의 ATC 파일럿이라는 제품인데요. 튜브식은 넣는 방식이 다 똑같죠? 두 줄 접어서 넣어서 비너에 자일이 통과되도록 걸어줍니다. 자, 이 장비는 하강도 돼요. 이렇게 하강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하드풀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외벽에서의 스포츠 클라이밍 이런 데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겨냥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줄을 주는 방식, 자,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해서 이렇게 당기면은 틱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래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내어주는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빨리 줘도 안 걸려요. 튜브식 두 번째 장비 에델리드의 메가줄입니다. 메가줄. 제동. 그다음에 줄 내어주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아래 레바를 손으로 엄지로 걸고 앞으로 쭉 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편리하게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줄짜리 튜브식 장비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 멀티피치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줄이기 때문에 두 줄 하강도 가능하고요. 튜브식 세 번째 장비는 CT의 클릭업이라는 제품입니다. 두 줄짜리 알파인업도 있고요. 얘는 한 줄짜리 클릭업입니다. 줄을 집어 넣은 다음에 자, 줄 내주는 방식, 이 방식이 좋아요. 이건 레버가 없어요. 레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제동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제동줄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풀하겠다. 제동이 안 걸리죠, 그죠? 근데 제동줄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얘가 앞으로 밀리면서 제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일단 제동이 걸리면 제동력이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이 제동줄도 놓는 거 절대 금지합니다. 네 번째 튜브식 장비 마무티의 스마트라는 장비예요. 한 줄짜리도 있고 이건 두 줄짜리예요. 자, 장착해 봅시다. 자, 줄 내어줄 때 아래 레바를 잡고 내어줍니다. 튜브식 장비의 공통된 특징이 줄 내어주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거. 자, 하강할 때는 마찬가지로 레바를 엄지로 밀면서 이렇게 하강. 손을 놓으면 제동, 밀면 하강.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장비 기가줄입니다. 에델리드의 기가줄. 자, 메가줄의 다른 버전인데요. 메가줄이랑 사용법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이 모드가 있다는 건데 얘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자, 위로 올렸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볼까요? 줄을 내어주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래 레바 밀면서 이렇게 내어주면 되고요. 자, 이때 한번 하강을 시도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하강할 때 제동이 돼요. 보조 제동이 돼요. 레바를 위로 올리면. 자, 근데 두 줄로 하강할 때 이 모드를 놓으면은 줄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신속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자, 이 모드 변경이 있는데요. 자, 모드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초록색 레바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려준 상태에서 줄 끼우고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는 달리 보조 제동이 전혀 되지 않아요.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한 하강, 원활한 하강을 위한 모드 변경 기능이다 하는 거. 같은 회사 제품인 메가줄도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다만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동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비의 방향을 바꿨어야 됐어요. 이렇게 넣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던가 이랬어야 되거든요. 2배 정도 무거웠었다는 거. 지금까지 10가지 장비의 기능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각 항목을 합친 합산 점수가 절대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등반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적인 요구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러므로 장비를 구입하시기 전에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고 잘 생각한 다음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클라이밍의 유형은 무엇인가?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면 리딩자에게 빠르게 줄을 내어주는 게 중요하고, 멀티피치 클라이밍이라면 제동력 유지, 장비의 무게 등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리딩자를 위한 빌레이어라면 내어짐이 중요하고, 후등자를 위한 빌레이어라면 가마줌과 제동 유지력이 중요하지요. 인공 등반, 즉 에이드 등반이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기계식 그리고 가마줌, 반응성, 제동 유지력이 중요하지요. 2개의 로프를 사용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반드시 2줄을 사용할 수 있는 튜브식을 써야만 합니다. 그 밖에 자신만의 특성은 무엇인가? 장비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장비에 얼마나 익숙한가, 매뉴얼을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안전한가, 바로 이거지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행복한 등반을 늘 이어가시기 기원합니다.